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달 27일 전국 지자체들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가 사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 주거가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한 건데요. 이제는 지역사회가 가족이 전담했던 돌봄의 무게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가정 재활 전문 작업치료사가 집에서 요양 중인 한 어르신의 자세 관리를 돕습니다. 저쪽으로 고개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죠. 좀 더 돌려볼까요? 네, 그렇죠. 작업치료사는 요양이 필요한 가족이 집에서 어떻게 재활해야 하는지 보호자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또 집안 곳곳에 필요한 안전시설 의견도 조언합니다. 이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운동을 하면 좋을지 일단 그런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을 하고요. 이제 집안의 환경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전선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책상 같은 건 어떻게 치우거나 어떤 배치로 하면 좋을지 이런. 제가 요양자는 동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로 방문 의료와 간호, 일상생활 지원과 집수리, 요양 서비스 등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건소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와 주택과 등 협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퇴원 환자의 경우에 집으로 가셨을 때 돌봄 공백 때문에 재입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시기 전에 구나 동으로 돌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집으로 가셨을 때 바로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은 단순한 의료 지원뿐 아니라 식사 배달이나 병원 동행 같은 일상적인 생활도 지원합니다.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이들의 사회적 단절을 줄이고 가족들이 전담해야 했던 돌봄의 무게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셈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각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부천형 통합 돌봄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서 65세 미만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까지 포함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돌봄 학당 등을 운영해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의 실무 역량을 높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등을 통해 9,700여 명에게 서비스 2만 9천여 건을 연계했습니다. 또 지난해 시행한 부천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의 88.5%가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토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둔 가운데 부천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완화한 것이 핵심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자체나 LH 등 공공기관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 안동내에는 1,500여 세대 규모의 주택 용지가 공급됩니다. 경기도 양주 홍죽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불길이 인근 아파트 단지로 번지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위로 검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방에서 물을 뿌리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화마의 기세는 꺾이질 않습니다. 31일 오후 3시 50분쯤 양주 홍죽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해 주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저쪽에서 한 서너 발씩 틀리고 이쪽에 이제 옮겨 붙였을 때도 한 대여섯 발 들리고 그랬어요.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7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을 태우고 화재 발생 4시간 반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장 바로 옆 아파트 단지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파트로 불길이 옮겨붙질 않아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오전 0시 23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빌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숨진 5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뒤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이 경기 북부 지역을 메가시티로 통합하고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후보는 1일 의정부 반환 공여지 캠프레드 클라우드에서 4차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과 파주 등 북부 10개 시군을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규제 완화와 재원 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유휴지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햇빛연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주와 남양주를 30분대에 잇는 GTX 순환 노선 반영과 미군 반환 공여지의 첨단 산업단지 전환을 약속하며 규제의 땅이었던 경기 북부를 자립 경제권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 후보자 김원기입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과의 중동의 사태로 인해서 유류 가격이 폭등하고 달러의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의정부 시장에 다시 한번 재도전한 것은 의정부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그동안 멈춰있던 철도 문제 또 반환 공여지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의정부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의정부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예를 들자면 용현 산업단지 또 우리 2군데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들과 또 제1시장 또 지하상가 이러한 분들이 상업을 하신 분들이 만드신 물건이나 제품, 예를 들자면 의정부 찌개 이러한 것을 의정부 주식회사가 앞장을 서서 판매를 대행도 해주고 또 이렇게 생산이 된 물건들을 해외에 직구도 할 수가 있고 수출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판로를 뚫어주는 그 역할을 의정부 주식회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형의 공공 앱을 만들어서 물론 앱을 우리 의정부시가 만들게 되면 일정한 부담을 하게 되죠. 저는 착한 적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정부형 공공 앱을 만들었을 때 우리 점포에 계시는 사장님들 또 운전을 하시는 라이더들 이 두 분들에게는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에 대한
공약도 있겠지만은 더 큰 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의 먹거리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미군이 머물렀던 반환 공여지죠. 유소년들이 스포츠 활동과 합숙을 할 수 있는 유소년 스포츠 그런 그 시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K컬처라는 표현을 쓰죠. K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K푸드도 있고 K의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앞으로 그림을 그려서 의정부의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의정부에는 바로 반환 공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의정부의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가장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교통 문제일 겁니다. GTX 7호선의 조기 착공과 8호선을 연장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년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공약과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정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저는 우리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 공약과 정책을 꾸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공약이 정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준비를 돕는 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커뮤니티, 일자리까지 연계하며 실질적인 제도약을 지원하고 있는 양천 50플러스 센터인데요. 김호 기자가 이수옥 양천 50플러스 센터장을 만나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교육, 커뮤니티,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취미 여가생활 과정이 있고요. 이 외에도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과정, 디지털 교육 등 실제 일과 연결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끼리 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다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관심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희망하는 분야에 맞는 교육을 안내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는 일활동 프로그램을 일자리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어서 강사 활동이나 취업 연계 교육 등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들으신 분이 센터에서 카페 운영 실습을 경험한 뒤에 실제 카페로 취업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 정비 교육을 받으신 분은 1년 동안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 봉사, 일자리 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고 지금은 전기 자전거 업체에 취업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배움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서 제2의 인생을 찾는 사례를 볼 때마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보통은 교육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센터는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활동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연간 200개의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이후에 커뮤니티, 사회공헌 활동, 일자리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역할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정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현재 양천 50플러스 센터와 양천 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식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센터에서 반려식물 분갈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 수리 전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센터 내 장난감 수리 활동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렇게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이 실제 활동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저희 양천 50플러스 센터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천 50플러스 센터는 교육 이후에 커뮤니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일자리와 제2의 인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미래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중장년 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세대는 여전히 많은 경험과 가능성을 가진 세대입니다. 양천 50플러스 센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의미 있는 활기찬 인생 2막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가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31일 오전 중동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민생물가 안정반, 에너지 대응반, 취약계층 대응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생활 물가를 점검하고 주요 생필품 28종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 종량제 봉투 공급 안정화를 위한 판매량 제한을 권고하고 석유 제품 매점 매석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승용차 오부제도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부선은 은평구 세전역과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서부선은 지난 2024년 12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서울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는 10일 이상 의견 청취와 90일의 제소 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한 행정 절차도 병행해 준비하는 등 민간 투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오염 우려 지역 13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주유소 등 교통 관련 시설을 비롯해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인데요. 조사는 중금속류를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시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통보하고 정화 책임자가 토양 정밀 조사 및 토양 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